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07년 출간된 론다 버넷 시크릿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다큐멘터리 영화 시크릿이 먼저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책의 저자 론다 버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PD 겸 작가였습니다. 책을 쓰는 작가가 아닌 방송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였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영화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같은 해 이 내용을 책으로 정리해 출간하였는데요. 그 책이 바로 시크릿입니다. 당시 잠재의식을 성공에 활용하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알고 실행하던 나름의 시크릿이었습니다. 저자의 역할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칙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그 분야의 대가들의 명언을 전하는 것이었기에 이 책은 대가들의 명언에 저자가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2007년 타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저자를 선정했을 정도이니 당시 시크릿의 열풍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15년 지난 오늘에 와서는 시크릿과 유사한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독자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법을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여 맺은 결실을 소개하고 또 이를 통해 인생을 바꾼 사례가 다시 책으로 출간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일종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책들이 지속적으로 세상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책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영상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시크릿이 더 이상 시크릿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크릿을 알고도 인생이 변하지 않았다면 시크릿의 핵심을 몰라서가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뭔가가 빠져있기 때문이겠지요.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과 시각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 저는 이 책에서 감정적인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영화를 보듯 상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생생하게 느끼면서 감정을 실어 상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대가들의 조언은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미리 끌어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감정 활용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낭독하고 이어서 사랑과 감사의 감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챕터의 요약 문장을 모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감정 다루는 법을 되새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생각으로 끌어당기지 않는 한 무엇도 당신 인생에 나타날 수 없다. 우리는 대부분 막무가내로 끌어당긴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믿어버린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을 자동 조종 장치에 맡겨버리기에 모든 일이 되는 대로 일어난다. 어떤 사람도 원치 않는 일을 고의적으로 끌어당기지는 않을 것이다. 비밀을 알지 못해서 원치 않는 일들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났을 것이다. 이는 오직 생각에 담긴 거대한 창조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점은 비밀의 지름길이 여럿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을 선택하면 된다. 모든 생각을 감시하기란 불가능하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하루에 6,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그 6,000가지 생각을 다 통제하려고 하면 얼마나 독초가 될지 상상이 가는가. 다행히도 쉬운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감정이다. 감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감정은 당신이 인생을 창조하게 도와주는 가장 멋진 도구다. 생각은 모든 결과의 1차적인 원인이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일은 결과이고 감정 역시 그런 결과의 하나다. 원인은 늘 당신의 생각이다. 감정은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 재빠르게 알려준다. 감정이 갑자기 곤두박질 쳤던 때를 생각해보라. 어쩌면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였는지 모른다. 그 감정은 소식을 들은 즉시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은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즉각적인 신호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하고 그 감정의 주파수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생각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다. 아무도 당신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려줄 수 없다. 어떤 순간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은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지? 하루를 보내면서 자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던지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분이 나쁘면서 동시에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건 법칙에 위배된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므로 지금 기분이 나쁘다면 그런 나쁜 기분이 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은 주파수를 결정하고 감정은 당신이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곧바로 알게 해준다. 어떤 순간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틀림없이 그에 반응해서 기분이 나빠질 일과 나쁜 일을 당신에게 더 많이 되돌려 보낼 것이다. 기분이 좋으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다. 기분이 좋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 한계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기분이 좋아야 한다. 게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던가. 법칙은 참으로 완벽하다. 기분이 좋다면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에 올라서 있는 것이다. 기분이 나쁘다면 목적지로 이어지지 않는 길에 올라서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하루를 지내는 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은 매 순간 작용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당신 삶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은 틀림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강력한 파장이 흘러나가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더 많이 끌려온다. 기분이 좋은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음을 기억하라. 한 걸음 더 나가보자.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려고 우주가 보내는 신호가 바로 감정이라면 생각이 모든 일의 첫째 원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즉시 우주로 전송된다. 생각은 자석처럼 그와 비슷한 파장을 끌어당겨서 몇 초 만에 당신에게 돌려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감정으로 나타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감정은 우주가 당신에게 되돌려 보내는 신호다. 당신이 어떤 주파수대에 있는지 알려주려고 감정은 우리의 주파수를 알려주는 회로다. 기분이 좋다면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당신은 지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군. 마찬가지로 기분이 나쁘다면 우주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면 맞다. 당신은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 따라서 기분이 나쁘다면 그 감정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로 사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중지. 당장 생각을 바꾸시오. 부정적인 주파수가 잡히고 있음. 주파수 변경 요망. 곧 현실로 나타날지 모름. 경고. 다음에 기분이 나빠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거든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그 순간 당신은 부정적인 주파수대에 있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생각을 바꿔서 좋은 일을 생각하라.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대로 생각을 바꿨고 우주가 그에 반응해서 좋은 감정을 보내줬다는 점을 알게 되리라.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끼는 것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실수를 저지르면 그날 하루를 망치는 일이 흔한 것이다. 사람들은 감정만 바꾸면 하루 전체를 심지어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하루를 좋게 시작하고 그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으면 어떤 일로 기분이 바뀌지 않는 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계속해서 기분이 좋아질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누구라도 일이 계속 꼬이는 상황이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연쇄 반응은 당신이 인식했든 못했든 고작 생각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쁜 생각 하나가 그와 같은 생각을 더 끌어당기고 그 주파수대에 갇혀서 결국 나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때 그 나쁜 일에 반응을 보이며 나쁜 생각을 하면 다시 나쁜 일을 더 끌어들이게 된다. 이런 반응은 같은 일을 더 끌어당길 뿐이다. 연쇄 반응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그 주파수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일어난다. 당신은 생각을 전환하여 원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감정이 바뀌면서 자신의 주파수가 바뀌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뀐 주파수를 감지해서 거기에 맞는 경험을 당신 삶에 되돌려준다. 이렇게 감정을 활용하면 원하는 것이 초고속으로 실현되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당신은 감정에 원하는 것을 실어서 전송함으로써 감정을 의도적으로 더 강력하게 전송할 수도 있다. 당신은 당장이라도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다. 풍요롭다고도 느낄 수 있다. 자신을 둘러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주변에 사랑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하면 우주가 당신의 노래에 감응한다. 우주는 그 노래에 담긴 감정에 반응하여 그에 맞는 일이 현실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 잠시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보라. 원하는 만큼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내면의 감정을 느끼는 데 집중하고 그 감정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라. 감정에 강하게 집중하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면 실제로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눈을 감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내면의 감정에 집중한 다음 1분간 웃는 것이다. 중력의 법칙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예외한 없다. 뭔가가 당신에게 갔다면 당신이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지속적인 생각으로 끌어당겼다는 의미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틀림이 없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경이적인 결과가 따라온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든지 의식을 바꾸면 그걸 뒤엎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기분이 우울할 때 이를 즉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아름다운 음악을 틀거나 노래를 불러라. 기분이 바뀔 것이다. 아니면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라. 당신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기를 떠올리고 그를 한동안 생각하라. 마음에서 그 생각을 놓지 마라. 그 생각 외에는 모두 차단하라. 장담하건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리라. 기분 전환 도우미 목록을 남몰래 준비하라. 기분 전환 도우미란 당장 기분이 바뀌게 해주는 것들을 말한다. 아름다운 추억, 미래의 사건, 웃기는 사건, 자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음악 등이 될 것이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 전환 도우미 목록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라. 각각의 것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 맞아떨어질 테니까 한 가지가 효과가 없으면 다른 걸 써보라. 고작 1, 2분만으로 기분이 확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당신이 송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의 파장이다. 모든 생각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다면, 만물과 만인을 사랑할 수 있다면 당신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사실 과거의 몇몇 위대한 사상가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랑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누군가에게 불친절한 생각을 품으면 불친절한 생각이 당신 현실에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된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뜻이다. 당신이 사랑을 담아 생각하면 누가 혜택을 받을까?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주로 사랑을 생각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 가장 강하게 반응한다. 사랑은 가장 높은 주파수에 있기 때문이다. 더 큰 사랑을 느끼고 내보낼수록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생각과 생각의 대상을 연결해주는 원동력이자 모든 불행한 상황을 지배하게 해주는 원리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이를 다른 말로 사랑의 법칙이라 한다. 이것은 만물의 모든 철학과 종교와 과학에 담겨 있는 근본 원리다. 사랑의 법칙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생각에 생명력을 주는 것은 바로 감정이다. 감정은 욕구고 욕구는 사랑이다. 사랑이 스며든 생각은 무적이 된다. 일전에 마시 시모프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멋진 인용문을 알려준 적이 있다. 사람이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 우주는 우리에게 우호적인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안다면 대답은 오직 그렇다. 이 우주는 우리에게 우호적이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우주가 우호적으로 될 테니까 말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누군가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이 이를 생각하고 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았다. 질문을 던진 것만으로 대단한 기회를 준 셈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 우주는 근사한 곳이다. 우주는 내게 온갖 좋은 것을 준다. 모든 일에서 나를 도와준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지지한다. 내게 필요한 것을 즉각 보내준다. 받아들여라. 이 우주가 우호적인 곳이라는 사실을. 강력한 도구, 감사하기.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바뀌어 사고방식도 바뀌기 시작한다.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부족한 점들이나 불평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가도 작성하고 나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좋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감사하기는 내게 정말로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 준 훈련이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발이 땅에 닿기 전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일을 닦거나 아침에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렇다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습관처럼 판에 박은 듯이 하지는 않는다. 가슴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 그날 하루와 그날 일어날 모든 일을 강력하게 창조하게 된다.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그날 일어나는 일들에 휘둘리는 대신 그날 하루를 위해 주파수를 조정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선언한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보다 더 멋진 방법은 없다. 당신은 인생의 창조자다. 그러니 일어나면 먼저 의식적으로 하루를 창조하는 일부터 하라. 감사하기는 역사상 위대했던 모든 선구자들이 가르친 삶에 숨겨진 핵심이었다. 월러스 워틀스가 1910년에 써서 내 인생을 바꿔준 책, 부자가 되는 과학에 보면 감사하기라는 부분이 가장 길다. 지금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감사하기를 활용한다. 대부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마움을 느끼는 일부터 한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예전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일에 고마워할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고서 내가 원하는 차도 없고 내가 바라는 집도 없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도 없고 게다가 건강해지고 싶은데 건강하지도 않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건 전부 원치 않는 일들 아닌가? 이미 당신이 가진 것들 가운데 고마워할 일에 집중하라. 고마워할 일이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다른 것을 원할지도 모르고 얼마 안 가서 그걸 얻게 될지도 모른다. 대신 먼저 당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해야 한다. 당신에게 이미 있는 것들에 고마워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왜일까? 고마워하지 않을 때 내뿜는 생각과 감정이 모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질투든, 원망이든, 불만이든, 부족하다는 느낌이든 이런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지 못한다. 이런 감정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만 더 많아지게 할 뿐이다. 이런 부정적 감정 때문에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가지 못하고 있다. 새 차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지금 몰고 있는 차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지배적인 감정이 되어서 우주에 전송될 것이다.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하라. 고마운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시작은 당신이 해야 한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고마운 생각을 받아들여 그와 비슷한 것들을 당신에게 보내준다. 고마움을 수신 주파수로 맞춰놓으면 모든 좋은 일이 당신 것이 된다. 본문 요약 문장. 인생의 커다란 비밀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다. 생각에는 끌어당기는 힘과 주파수가 있다. 어떤 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우주로 전송되고 이는 자석처럼 같은 주파수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긴다. 전송한 것들은 모두 원점, 즉 당신에게 돌아간다.
당신은 인간 송신탑처럼 생각으로 특정 주파수의 파장을 전송한다.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를 바꿔라. 현재의 생각이 미래의 삶을 만들어낸다.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이 삶에 나타날 것이다. 생각은 물질이 되어 나타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다. 중력의 법칙이 그렇듯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지속적인 생각으로 불러들이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려면 자신의 감정을 살펴라. 감정은 자신의 생각을 곧바로 알게 해주는 귀중한 도구다. 기분이 나쁘면서 동시에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생각은 주파수를 결정하고 감정은 자신이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즉시 알려준다. 기분이 나쁘다면 나쁜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있다는 뜻이다. 기분이 좋다면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있다는 뜻이다. 기분 전환 도우미, 즉 즐거운 기억, 자연, 좋아하는 음악 등은 곧바로 감정을 전환해서 주파수를 바꾸게 해준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전송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의 파장이다. 더 큰 사랑을 느끼고 내뿜을수록 더 큰 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 소원을 모두 들어준다. 창조 과정에 언급한 간단한 3단계를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창조하라. 우주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결정할 기회다. 명확하게 결정했다면 구한 것이다. 믿는 단계에는 3가지 작용이 있다. 행동하기, 말하기, 생각하기. 이때는 요청한 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가정하고 행해야 한다. 이미 받았다는 파장을 전송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끌어당겨 실제로 받게 된다. 받는 단계에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감정을 앞서 느끼는 과정이 포함된다. 지금 좋은 기분을 느끼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주파수대로 가게 된다. 몸무게를 줄이려면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 집중하지 마라. 대신 완벽한 몸무게에 집중하라. 완벽한 몸무게가 되었을 때의 느낌을 미리 느껴라. 그러면 그 상태가 끌려올 것이다. 우주가 당신의 소원을 이뤄주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1,000원을 나타나게 해주는 일이나 10억을 나타나게 해주는 일이나 우주에게는 같다. 작은 일, 이를테면 커피 한 잔이나 주차 공간과 같은 일을 정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시험해보라. 작은 일을 끌어당기겠다고 강력하게 의도하라.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음을 경험하고 나면 더 큰 일들도 창조해낼 수 있게 되리라.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미리 생각하여 하루를 창조하라. 이렇게 하면 인생을 의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 기대하면 강력하게 끌어당기게 된다. 원하는 것은 기대하고 원치 않는 것은 기대하지 마라. 감사하기는 에너지를 전환하고 원하는 것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다. 이미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더 많아지리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고마워하면 우주에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림 그리기란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는 과정을 말한다. 상상하면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과 생각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마음속에서 그렸던 모습 그대로가 현실에 나타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활용하려면 그냥 한번 해보고 그만두지 말고 습관이 되게 하라.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사건이나 순간이 있다면 모두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시 마음속에서 그려라.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부에 집중하라. 결핍에 집중하면서 돈을 끌어당길 수는 없다. 이미 원하는 만큼 돈이 있다고 가정하고 상상하면 도움이 된다. 부자가 된 것처럼 연기하고 돈을 좋게 생각하라. 돈을 대하는 감정이 바뀌면 돈이 더 많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원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거 살 수 있어.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겠다고 결심하라. 사고방식이 바뀌어 돈을 대하는 감정이 달라질 것이다. 돈을 줌으로써 더 많이 끌어당겨라. 돈을 후하게 베풀면 난 충분히 있어 라고 말하는 셈이다.
통장 잔고가 쑥쑥 늘어나는 상상을 하라. 생각의 저울이 북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라. 부를 생각하라.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환경이 자신의 바람과 상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먼저 자신을 채워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줄 게 없게 된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리라.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면 사랑을 가로막게 되고 자신을 계속 나쁘게 여기게 될 상황과 사람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 자신의 좋은 점에 집중하라.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좋은 점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관계가 잘 흘러가려면 상대방의 장점에 집중하라. 그러면 좋은 점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드러내는 한 가지 사례다. 환자가 정말로 약이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자신이 믿는 대로 효과가 나타난다. 완벽한 건강에 집중하기는 외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가 생각으로 할 수 있다. 웃음은 기쁨을 끌어당기고 부정성을 내쫓으며 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한다. 질병은 병에 대한 생각과 관심과 관찰 때문에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느끼면 거기에 대해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자기 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 병이 더 나빠지게 만들 뿐이다. 차라리 좋은 것에 관해 대화하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강력하게 생각하라. 노화에 관한 믿음은 모두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런 생각들을 의식해서 모두 내쫓아라. 건강과 영원한 젊음에 집중하라. 질병과 노화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 귀 기울이지 마라. 부정적인 인식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대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면 그것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 그 대상에 강력한 감정을 품고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뭔가를 바꾸려면 내면으로 들어가 생각과 감정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라. 부정적인 일에 집중해서는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없다. 부정적인 사건에 집중하면 그런 사건이 더 많아지게 될 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그런 사건이 많아진다.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신뢰, 사랑, 풍요, 교육, 평화의 힘을 모아라. 세상은 모두가 잘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자원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삶은 풍요로워야 한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으로 무한한 공급원을 활용하여 소원을 실현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찬양하고 축복하면 불화와 부정이 해소되고 가장 고차원적인 주파수인 사랑과 조화를 이루게 되리라.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에너지다. 당신은 에너지 자성이므로 모든 것에 자기장을 형성하여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당신 스스로 자기장을 띠고 그것을 향해 움직인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단지 형태만 바꿀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순수한 본질은 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우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우주의 운명을 만드는 창조자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아이디어 공급원이 있다. 모든 지식과 발견과 발명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우주의 마음에 존재하면서 인간이 와서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 안에 깃들어 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모두 하나다. 지난날 있었던 어려운 일과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인식을 놓아버려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이는 자신뿐이다. 소망을 이루는 쉬운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의 힘은 생각에서 비롯되므로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하자면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인생이라는 칠판에 써넣어라. 당신은 단지 행복을 느끼면 된다. 내면의 힘을 활용하면 할수록 더 큰 힘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자신의 웅대함을 받아들일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멋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람을 한계에 가두는 생각을 버리면 인간의 참된 웅대함을 모든 창조적인 분야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일을 하라. 무엇을 해야 기쁨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자문하라. 기뻐하는 일에 몰입하면 기쁨을 발산하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일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이제 비밀에 담긴 지식을 배웠으니 이로써 무엇을 할지는 당신의 몫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좋다. 힘은 당신의 것이다. 지금까지 론다번의 시크릿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을 챙기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일 텐데요.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의 감정을 살피는 데는 자주 무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감정이라는 주파수가 끌어당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느낌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감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지요. 일상에서 감정을 잘 다루시면서 목표하시는 삶에 이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책에 수록된 인용 문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잭 캔필드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원하는 걸 결정하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라. 당신이 그걸 얻을 자격이 있고 얻을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런 뒤에 날마다 몇 분간 눈을 감고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을 때,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상상하라. 그런 다음에는 고마운 일들에 집중하면서 그 감정을 즐겨라.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우주에 맡겨라. 우주가 알아서 당신에게 가져다 주리라고 믿어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